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회로 공을 넘기며 여야가 해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임명을 끝까지 거부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주당도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는 일단 오늘 이제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제 6개 뭐 법안 그리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넘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법안 역시 제3자 특검을 포함해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처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기관의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맡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중이 뭘까요? 네,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사실 살펴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임명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여야의 조금 첨예한 의견 차이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사실 이거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좀 법치주의로 그 판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거를 그 법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국정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의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굉장히 어지러운 시국인데 요즘은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도 살펴봐도 연말 특수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죠. 너무 암울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의견들 나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을 가중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이 탄핵 정국까지 끌어간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또 보는 관점에 다 다를 수 있을 건데 조금 지금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아니죠. 탄핵 절차와 그리고 지금 내란 범죄 수사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수의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 그리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전에 국무총리로서 책임이 있는 한덕수 대행은 거기에 최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소극적 권한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역사적 무게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주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처리 안 되면 권한대행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까지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변함은 없고요.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이지만 탄핵이 사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까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독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한대행이란 말이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게 과연 맞냐 올바르지 않냐 그런 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하는 그 시기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도 협의가 안 돼서 임명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이고 권한대행 상태에서 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을 간다면은 과연 이것은 어떻게 중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해하거나 시간을 끌자 이런 관점은 아니었고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에 맞는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금의 우리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쟁을 넘어서서 이게 진짜 바른 것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탄핵의 이유를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법 제 45조에 따르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무총리로서도 혹시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동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책임과 동시에 권한 대행으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을 이제 국정에 대한 혼란을 수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냐 나서지 않았냐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제 새 비대위원장에 우선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당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지금 국힘 소속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연륜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장관도 했었고 여러 주요 직책을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연륜 있게 많이 잘 이끌어 가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기는 사실 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국민 사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온다면 좀 국민의힘 측에서는 분위기를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냉소적인 평가가 나오냐면 매번 위기 때마다 이제 의례적으로 하시던 석고대죄 쇼마저 이제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한다고 하자마자 지금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또 말이 많거든요. 국민의힘은 늘 하던 것처럼 그 생존의 그 목적을 두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10초 정도 드릴게요. 네,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전국 속에서 안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이 최대한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올해 또 1년 동안 우리 아침의 광장 애청자 여러분께도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아쉽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